제 얘기가 너무 가혹해서 오히려 스쿨존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등하교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스쿨존에서의 운행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고가 스쿨존에서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도 있겠죠. 그 포인트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연령을 확인해라. 제가 민식이법을 계속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차관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아이 연령인데요. 아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하지만 13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13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종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아이를 좀 더 특별히 보호해라 라는 취지니까요. 그리고 이 13세라는 것이 또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신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뢰 원칙이 뭔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13세 이상에 된 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판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은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살해 문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살해 문별력이 없기 때문에 더 운전자가 주의하고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13세 이상이 된 경우라 한다면은 아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법규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법이 적용될 때는 조금 더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아이가 몇 살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의 안전 의무를 확인하자. 제가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자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어린이 보호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만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가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호자의 측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는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놀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큰 움직임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꼭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들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사고를 봤을 때는 이런 안전의무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별히 우리 법에서 이번에 규정을 했는데요. 어린이의 보호자는 보도에서 어린아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어린이가 속도 있는 어떤 이동장치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런 움직임 있는 장치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운전자만 적으로 돌리고 우리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이런 균형을 우리가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차량 운행을 분석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도구인데요. 차량의 이동 속도라든지 보행자와 거리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변론을 했을 때 이런 마디모 프로그램의 감정 결과가 상당 부분 변론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재판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분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정지거리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정지거리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제동을 했고 이런 제동을 통해서 제대로 정지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요. 재판부도 어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재판에 반영을 할 것이고 운전자가 실제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때 아주 필수적인 분석 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여러분이 블랙박스 장비도 설치하시는데 스쿨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을 옥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CCTV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무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블랙박스 설치도 제대로 하시고 또 종종 블랙박스가 잘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영상 증거가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디모 관련해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디모 프로그램을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설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사설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만 내가 의존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986년 올리백 교수님은 위험사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올리백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찰을 통해 위험을 계속해서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 위험들을 계속 관리하고 줄여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007년도에 20만 건 이상 발생한 이래로 20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2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차량이 1630만 대에서 2017년도까지 40%가량 증가한 2253만 대가 되기까지 사고 수준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2007년 치사율이 2.91%에서 2017년도 1.74%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위험들을 잘 관리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너무나도 소모적으로만 논쟁이 흐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운전자나 어린이나 누구 한쪽의 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사에서 사는 동안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나 어린이나 모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 올리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